지금부터 성남시민포럼 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가 상당히 분분하고 상당히 춥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포럼 임원진 및 정의원 여러분들의 감사드리고요. 성남시민포럼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각자 여러분 좋은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민포럼 11기가 여러 기대 속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해서 지금까지 시민포럼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이경식 상임대표님이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표들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남시민포럼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포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운영 방향을 좀 모색해야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경식 대표님이 상당히 고민하는 끝에 여러 의견을 각층에 좀 모아서 오늘 이 설명회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성남시민포럼이 어떤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운영해왔던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지만 몇 번의 어떤 토론 끝에 이런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좀 들으시고 성남시민포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경식 상임대표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많은 협조와 또 협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민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참석자에 대한 인사소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바로 설명회를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대한 기획안 준비는 그동안 이경식 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이서 만나서 많은 의견을 나눈 끝에 전문적인 기획을 하는 기획사의 이 안을 좀 우리가 좀 건네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오늘 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획사에서 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포럼에서 시간과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 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오늘 경청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문 기획을 담당하는 우리 최호연님께서 오늘 시민포럼 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 중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설명회가 끝이 나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해서 우리 이경식 대표나 또 거기에 더 보충에 대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요. 먼저 우리 최호연 기획자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대표님 인사 말씀 좀 드려야겠죠. 먼저 우리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해 9월 취임에 동시에 성남시민포럼 동시 상부하게 재탄생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민포럼은 99년 5월 출범한 이래 약 25년 동안 시민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무지로 운영해 보다 보니 재원도 부족하고 운영 책임도 부실하여 유명무실하게 맹맹만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운영해왔던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11기 시민포럼은 시민과 기업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하고자 혁신하고자 합니다. 시민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력을 부드렸기에 제11기
시민포럼의 재탄생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성남시 사전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등록, 조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식 조직으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둘째, 현재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포럼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사무처 상근 직원을 채용하여 최소한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사무처 직원 및 회원들의 포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포럼 운영을 위해 국가사회지도청 인사를 초빙 연사회 이상 연찬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 지원 마련을 강구할 것입니다. 넷째, 저는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성남시민포럼 재탄생 선언이 반드시 성공토록 혼신 노력을 다할 것을 각오합니다. 바로 근데 저기 계신 공동대표님, 각 국가위원장님, 회원님, 그렇게서는 포럼의 성공적인 재탄생을 위해 저와 함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기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남시민포럼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성남시민포럼 활성화 방안의 발표자 최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1999년에 설립되었고 공동대표 3인 체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3년에는 새로운 상임대표 이경식 회장님의 취임과 함께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포럼으로의 재탄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민포럼은 그간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 왔으나 참여 부족과 운영 체계의 미흡함으로 인해 새로운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시할 상생의 포럼 운영 전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성남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더욱 활기차고 혁신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남시민포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성남시민포럼의 전략적 방향과 실행 계획의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럼에서는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포럼의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그 역할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과 기업의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포럼과 성남시에 새로운 도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통 산업과 첨단 산업이 상생 협력하는 핵심 채널로 거듭남으로써 성남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중앙구와 수정구 등 구시가지 그리고 분당 판교로 대표되는 신시가지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남 시민이 하나로 통합되어 모두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성남시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 및 각계의 참여 확대 유도입니다. 성남시는 시민 92만 명과 3개 구
그리고 약 5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특례시에 버금갑니다. 이를 통합하여 시민 간 상호 협조하는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성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대규모 IT와 공공연구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10만 개의 기업이 경제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 200인 이상의 3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포럼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셋째, 포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등 다양한 모임을 개최해서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도출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포럼에 더 쉽게 참여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민포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포럼은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의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의 계획은 구인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해결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럼은 기업과 협력하여 직업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관개정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포럼의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포럼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포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포럼 연찬회 개최 등으로 기업,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모집 활동과 회원 가입 배가 운동 등을 시행해서 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 기부금 모집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부금, 모금, 그리고 찬조금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포럼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사무처의 정상적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성남시민포럼의 사무실은 우리 활동의 심장과도 같으므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행정적, 조직적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포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회원관리와 포럼 사업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온라인에서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열째로 우리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럼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포럼의 주요 활동과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이런 것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포럼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는 세부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원 마련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행사 개최 등으로 기업,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모집 활동을 시행하고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납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배가운동을 시행해서 관내 약 50개 동별로 20인 등을 모집 추진해서 약 1000여 명의 일반 회원, 즉 정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회비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회원, 관리회원은 이렇게 일반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고요. 특별회원은 기업회원과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회비는 최초 가입 시 1회 납입하게 되는데 성인 일반은 10만원, 대학생은 면제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100만원, 중견기업은 200, 대기업은 3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입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50만원, 시민단체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회비는 매월 성인 일반 2만원부터 대학생 1만원, 그리고 기업은 10만원에서 30만원, 지자체 등은 5만원, 시민단체는 3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연납 시에는 이제 10개월분을 통해서 이렇게 할인할 수 있도록 특례 금액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계획은 행정재반 사안 마련입니다. 1번 사무실을 마련해서 정관상 주된 사무소를 정하고 최선의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포럼 운영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포럼 사업을 홍보하고 공지사항 게시를 통해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 수정인데요. 새로운 정관 안에는 기업 회원 근거와 수익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또 주된 사무소를 확정하고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등 납입금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럼 조직의 확정이고요. 임원 및 운영위원회 등 조직 구성 및 역할을 명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비영리 사단법인 성남시민포럼을 정식 등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장에서는 성남시민포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각 과제별 추진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올해 초에 상임대표 이 회장님의 주도하에 전략적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포럼의 법인화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두 번째 칸이죠. 정당 개정, 발기인 구성, 법인 등기 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무처 조직 강화, 웹사이트 개발, 사무실 확보 등 포럼의 운영 기반을 가지고 포럼 개최를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우측 일정에서 세 번째 칸부터는 아직 빈칸인데요. 나머지 모든 단계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자각하며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경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성남시민 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민 포럼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의 모임처로 지금까지 시의 등록단체가 아닌 시에 쉽게 말하면 어떤 비영리 법인 등록단체, 사단법인 단체 이런 걸 등록하자는 의대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등록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어떤 NGO 단체 형식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시민포럼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에 대한 우리가 무슨 어떤 행사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비영리 어떤 고유 법인 단체 어떤 고유 번호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를 사실 어떤 그런 시에 사업을 하나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시에다 무슨 어떤 재원을 신청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실적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봉사활동이든 뭐 포럼이나 세미나 또 이런 실적을 앞으로 많이 쌓아서 그걸 우리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인데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내는 어떤 회비만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포럼을 좀 새로 활성화시키는 데서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 회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성남 관내에는 판교를 비롯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성남에 있는 상호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접촉해서 그런 어떤 기업의 대표자들을 좀 우리 포럼 회원으로 기업 회원으로 제가 특별 회원으로 좀 모집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성남 시민 포럼이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하자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모임 단체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연 설명 우리 이경식 사무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오늘 뭐 PT로 해서 우리가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발표 우리가 오늘 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제 이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 설명은 무인물로 하시고요. 무인물 뒤에 보면 정관에 대해서 정관 공연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해야 우리가 설립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정관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뉴스물로 읽어드릴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보시고 검토 좀 해주실래요? 정답 변경의 핵심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4조의 사업인데 사업 쪽에서 성남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강연회, 연찬회 등의 개최가 이제 바뀔 것이고요. 제2항 공공비 민간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의 수립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학술적 교류를 위한 사업, 취약계층의 봉사 후원, 무료 학생 장학 지원, 사회공헌의 활동, 간행물 제작 등 출판 사업, 영상 콘서트 제작 및 판매 사업, 6. 연구개발 과제, 수행 등 용역 서비스, 7. 기타 포럼,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변경입니다. 여기 이제 4조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5조 사무실은 토론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어디 공공에 둔다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6조 회원의 부분입니다. 정회원과 일반 회원, 특별회원, 무관단체 또는 기업회원 신설인데 요거 3번만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8조 회원 권리입니다. 회원권 1. 일반 회원과 및 특별회원의 정관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본 프로그램을 목적 달성에 위해 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모든 권리를 갖게끔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 회원 및 특별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 및 필승권을 갖는다. 이게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19조 임원회의 구분의 정의원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통해로 인해서 이걸 이제 미리 공부하는 건데요. 요 상임 대표를 명칭을 회장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상임 대표보다는 회장이 날 것 같고 그래서 1명, 공동대표 부회장 10명 이내, 부회장단 10인 이내로 하네요. 수석 부회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좀 하고 싶고요. 둘째, 분과위원장 16명 변경할 겁니다. 여기 이제 재정위원 분과위원 1명, 정책기획 분과위원장 1명, 의정분과위원장 1명, 교육분과위원장 1명, 평화통일분과위원장 1명, 상공분과위원장 1명, 건설통신분과위원장 1명, 대협력분과위원장 1명, 여성분과위원장 1명, 청소년분과위원장 1명, 사회복지분과위원장 1명, 도시환경분과위원장 1명, 국제교류분과위원장 1명, 공보분과위원장 1명, 문화예술분과위원장 1명, 등산분과위원장 1명. 그러니까 여기는 전 정관에서 좀 배치되어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총회에서 건의하겠습니다. 25조에 회원이 이제 협의 문제입니다. 정회원 명예비는 20만 원으로 변경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를 수정하면 됐고, 그거는 꼴돼 있고, 여기 보면 특별회원까지 입회 회비는 30만 원으로 한 달. 특별회원의 경우입니다. 기업인들입니다. 특별회원 연회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한 달. 8. 회원의 자유의사에서 따라 특별기부금은 또한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정간에 제가 했는데 이거 좀 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문과위원장이 우리가 현재 문과위원장들이 현실적이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돼 있어갖고 문과위원장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맡을 수 있는 문과위원장으로 좀 바꾼다든가 다시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과위원장들이나 그냥 문과위원장만 해놓고 여기에 보면 뭐 실질적으로 문과위원장이 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들이니까 거기서 조금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다 채워서 숫자를 맞추시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요. 우리가 분과위원장이면 자기가 할 몫을 다 찾아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자기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집행해서 그분한테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과위원장을 맡으면 자기가 무슨 분과다 이렇게 좀 하려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과는 여기 이제 다시 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요, 각 분과위원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술단 설립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게 더 궁금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 분과위원장만 있지 예술단에서 설립은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요거 예술단은요. 지금 우리가 시민포럼이 건립이 법인 설립을 하고 요 후에 구축 성명을 해서 예술단을 창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과가 전부가 그 시민포럼이 지금 설립이 안 돼 있잖아요. 호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술단 설립하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용이 분과위원장만 돼 있지 예술단 설립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전에 회의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오늘은 활성화 방안의 제안 설명입니다. 설명.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을 좀 들어주시고 또 포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술공과가 있잖아.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한 번씩 선거서서 제의해 주십시오. 반영해서 우리 총회로 거치고 준비해서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이 총회에 다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전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4조 사업인데 앞전에 이게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고 변경 내용만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변경 내용은 별건 없고요. 여기 4조 어떤데 4조의 요대로 지금 전에 정관입니다. 이제 제 말씀은 네. 이 이제 사조는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전체적인 가지고 말씀드리는 맥락은 겁니다. 5조도 전에 있는 정관이고요. 6조에 특별회원의 기관의 단체 이거 변경 신청합니다. 요거만 있습니다. 요거 전에 정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조에도 파란 글이 조금 쓰여 있습니다. 요것이 전에 있던 데에서 변경 문구만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19조에 가서는 이제 상임 대표를 회장 명칭을 하느냐, 공동 대표도 부회장 명칭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중에 뭐 이해 없습니까? 마이크 좀 주실래요? 몇 가지 좀 반대 의견이 아니라 개전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 몇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또 이제 마이크를 저렇게 고문께서 또 뭐 질문을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고문이고 회장이고 없어요. 발전 방향이니까 저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의견이 계시면은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쉬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낯선 젊은 분이 나와서 저 제안 정책 설명을 하는데 그거부터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포럼 23년, 25년 됐나요? 99년 되니까 한 25년 되었는데 그 정책 설명을 할 사람, 정책 제안을 할 사람이 우리 회원들 중에서 없었던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최회원 씨가 어떻게 해서 정책 담당자가 돼서 어느 설명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연 설명을 좀 해줬더라면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가능하면 앞으로 되는 그 중요한 정책 때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좀 상임 대표께서 지정을 해서
좀 모자른 거는 좀 보태서 회원들 자질을 자꾸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누가 회의록을 작성하나요? 조문이 회의록 작성해요? 예.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성남시정 발전에 우리가 포럼이 아주 중추적 역할을 맡아서 기여하는 것처럼 골자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성남시민 포럼이 만들게 된 동기가 성남시정을 발전하는데 뭐 기여하고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회원들 자질을 위해서 우선 만들었지. 회원의 자질에 대해서 전혀 빠져 있어.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 발전에 대해서 우리 포럼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관 문제에서 상임대표를 그동안 불러왔던 상임대표를 회장, 또 공동대표를 부회장 이렇게 해서 뭐 부회장을 자그마치 10명씩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 물론 이게 이제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2월달에 총회 때 가서 정관 통과가 돼야 이제 합법적인 정관이 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명시해서 한 거 보니까 우리 상임대표께서 이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뭐 회장, 부회장으로 일반 사회단체를 갖게 할 필요는 있을까? 오히려 그대로 해온 상임대표, 공동대표 이 명칭이 뭐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포럼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회장, 부회장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회장이 10명씩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수석 부회장을 상임대표가 지명하는데 상임대표, 공동대표가 오히려 포럼의 어떤 상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타 제안은 나중 기회 있을 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 김정희입니다. 저도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목적은 우리를 지금 이제 그냥 모임이었던 단체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어떤 공식적인 단체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할 때는 이제 발기인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이사장이나 임원들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기존에 우리 지금 본과장님, 위원장님, 네, 그런 명칭으로 이제 계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까지 우선 이런 우리 임원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게 혹시 또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법인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첫 번째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동의하에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발기인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뭐 비용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비용 어떤 처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는 이제 뭐 후원이나 이렇게 기부 받으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처리까지도 좀 그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식 회장님 또 공동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고로 해서 아마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은 설명회 그 자체입니다. 설명회지요. 다른 어떤 의안을 의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비영리법인으로 할 건가 사단법인으로 할 건가를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원들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총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그 의견을 확정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들이 초안을 해가지고 다시 그 모든 회원들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정관 제1조 이 본회는 성남시민포럼이라 한다라든지 무슨 그 명칭서부터 불문 규정이 있습니다. 저 법인에는 그 불문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이 법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사업이나 무슨 회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일 그 중요한 게 명칭, 그 다음에 주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그리고 그 임원 및 임기 의무 이런 그 조항이 불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불문 규정을 지켜가지고 다시 요번 이 발전 방향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사 김진대입니다. 조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명의 내용을 정기총회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인지 또 아니면 여기에서 의견들이 지금 조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총회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있는 이 내용이 신설하거나 또 서로 변경되거나 하는 내용을 총회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시킬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줘야지 알코올. 말씀하세요. 네, 저 김성태 고모님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PT 설명회를 우리 회원이 해야 좋은 건 참 맞습니다. 정말로 그 찬성을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현 설명회를 지금 그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자극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내가 이탈을 좀 했고요. 그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젊은 청년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 좀 수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부탁을 드렸던 바고요. 앞으로는 오늘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이 적정 제한이라는 거는 자질적 일인데 요거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거는 정관에 대해서 문제 상임 대표 회장님 명칭이 있네요. 공동대표 부회장. 이거 지금 상임 대표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정관을 좀 교정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상임 대표라는 명칭을 빼고 회장단으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넘치게 준다는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김정희 공동대표님의 또 문의를 해드릴게요. 이 비영리 이제 등록에 대해서 이제 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발기가 해야 되고 다 이래 하는 것이니까 정기총회 때 요거는 개정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발기는 새로 정리하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부연만 하는 입장이라서 이걸 대신 검토하기로. 그러고 이제 우리 우문식 고문님에 대해서 이제 확정해서 우문식 고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준비, 총회 준비, 모든 그 준비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 우문식 고문님의 너무 고맙고 이 준비를 잘 하라는 뜻으로 제안한 걸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진대 우리 검사님인데 오늘 요새 총회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 것이지 이 총회에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언을 듣고 여기에서 쭉 해갖고 총회를 거칠 것입니다. 반영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총리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상정에 하는 거는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우리 정당 총회가 이제 총회할 때 여기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이제 정관은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 정관만 총회에 반영을 할 거고요. 요거 수렴은 새로 정리를 할 겁니다. 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할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떤 여러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차후에 공동대표하고 임원진이 한번 모임을 해서 논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건을 해서 총회를 지금 이제 2월 달에 하는 걸로 예정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또 4월 달에 있다 보니까 2월 중에 아마 총회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2월 중에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관 안에다 사실 좀 이게 삽입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제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 중에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정관에다 삽입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관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서 총회 때 승인을 받아야겠죠. 총회에서 뭐 명칭 문제든 임원의 직책에 대한 문제든 사업의 방향이든 이런 내용을 정관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차후에 다시 임원진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다시. 네, 그러니까 이 활성화 방안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에 이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에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기로 동의가 되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회 때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게 중요한 그 핵심이야. 오늘 설명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법인을 이런 그 개선 방안 그러니까 혁신 방안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선 중요하거든. 그가 한 뒤에 그 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이거를 어떻게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초안을 해가지고 회의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등기이사 예를 들어서 7명 정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이사들은 뭐 별도의 뭐 출연금이 되든 뭐가 되든 뭔가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기이사들은 우리가 별도로 뭐 나중에 공모를 하든 아니면 뭐 공동대표가 하든 공모를 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법인 등기를 받을 사람은 다시 재차 우리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정기총회 때 일단 우리가 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승인을 총회 때 일단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법인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내게 되면 이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 되면 저기 모란 사거리 그 KT 건물의 소셜온이라고 이제 어떤 삶의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이 또 한 2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정기총회라는 거는 드려 마이크 좀. 아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정기총회는 그냥 저희 그 시민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기총회를 2월달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그 창립총회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법인 설립이 되면 네. 그때 가서 다시 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 법인 되면 다시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다른 설명이 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장 대표님 마무리 말씀. 네. 아이고 오늘 이거 앞선 시간에 오늘 뭐 높이도 가요. 그런데 참 여기까지 참석해 주시느라 너무 반갑고요. 지금 우리 정기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 나왔는데요. 정기총회 날짜는 저희들은 이제 잡았습니다. 날짜는 정기총회 날짜는 2월 19일이고요. 장소는 중흥구청 삼천강당입니다. 이렇게 4시로 정했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정기총회 날짜가. 오늘 정기총회 날짜를 먼저 공개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방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